작년 2024년 12월 31일 미국 의회 조사국 CRS에서는 한국 정치 위기를 평가한 중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급박했던 대한민국의 정치 위기를 공식적으로 진단했던 중요한 문건입니다. 당시 미국 행정부는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끌고 있었지만은 작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가 이미 당선자 신분으로 사실상 미국의 실권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의회 역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공화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미 반중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CRS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 초당적 공식 연구기관입니다. 의원들과 미국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참고하는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가 이재명을 명확하게 범죄자로 규정하고 친중 반미주의자를 넘어서 사실상 종북주의자로 공식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공화당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범죄 사실과 그의 정체성에 관한 6개 내용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 이쪽 하단부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을 명확히 범죄 혐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은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이후에 여러 건의 중대한 재판에 직면하고 있고, 이 보고서는 이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이재명은 공직에 출마할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가 명시했던 이재명의 혐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부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같은 중대한 국제적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특히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미국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재명의 이러한 행위를 국제법 범죄로 간주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재명을 국제적 범죄자로 공식 기록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비록 보고서에는 이재명은 미국에 입국할 때 즉시 체포될 수 있다는 구체적 표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적시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유엔과 미국 국무부 등 국제기구에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집단적으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CRS 보고서 3쪽 하단부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중국을 향한 공개적 비판 전략에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심각한 문제 행동들을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외교적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러한 전략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협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중국 전략
그 자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향과 외교 정책이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노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미국 의회 공식 보고서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L 보고서 3쪽 하단부에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본과 일정 부분 타협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재명이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 정책 그 자체에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의 정치적 입장이 한미일 공조 강화 및 태평양 지역의 안정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 3쪽 하단부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임을 설명하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의 좌파 진영이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CRS 보고서는 이재명은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정책에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비판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CRS 보고서 4쪽 사건 타임라인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이재명은 향후 모든 공직 출마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가 그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CRS 보고서 사건 타임라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친북적이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포고령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전례 없는 규모의 심각한 부정선거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중심에 바로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못하면 미국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중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공식 보고서를 통해서 이재명을 부패와 불법 대북 송금 등 중대한 국제적 범죄 혐의자로 명확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단지 한국 국내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개인의 생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 자체를 뒤흔들고 있는 중대한 국제적 범죄 행위입니다. 미국 의회마저 국제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헌정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을 수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래도 이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와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예와 없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평등한 나라임을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이번에 증명합시다, 여러분.
시대정신연구소에 후원해주신 한경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